자기가 대선에 나오고도 싶었었던 사람이죠. 뭔가 역할을 했어. 그래서 홍석현이를 사전에 가서 만났었던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홍석현이 말을 들어보면 개혁을 하면 안 됩니다. 재벌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검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전관예우시장을 딱 줘야만 되거든요. 그 재벌밖에는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전관예우시장을 쭉 만들어줘서 기름을 쳐놔야 재벌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적고 이런 거죠. 그냥 제절로 잘 되면 좋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추미애, 조국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지율 체크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매주 지지율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살다가 죽어. 일주일 살다 죽고 하루가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 살다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잖아. 이게 일주일살이야. 일주일살이.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야. 아니 일주일 새에 뭐가 바뀌어? 그 바뀐 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주 이 짓 하고 있잖아. 김어준은 그 여론조사 지지율 문재인 뭐 얼마다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 올라프 숄츠는 여론조사 해봤더니 아주 바닥이야. 빌리 브란트가 거기야 동독에 가서 동독이 아니라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게토 그 기념탑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랬을 때 독일 내는 싸늘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싸늘했어요. 와, 왜 그런 데 가서 무릎을 꿇냐?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냐 네가? 이러면서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너무 공세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총선을 다시 치렀어요. 총선에서 그래서 다시 총리가 됩니다. 여론조사 웃기지 말아요. 어떤 게 정확하냐 안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중은 다 알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문재인의 잘못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양정철이, 주진우 이런 더러운 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한보 사태가 IMF의 시그널로 불러온 거예요. 최초로. 한보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빠지면서 여기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쭉쭉쭉 외환이 빠지면서 왔어요. 그 한보 정태수의 그 가방 못지 했던 놈이 양정철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양정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혼자 설 수. 주진우는 혼자 설 수 있나? 내가 김어준을 천재라고 얘기하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세요. 이낙연을 비판하라고. 비판을 못해 얘네들이. 왜? 자기가 문재인을 불러다가 대통령을 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성역화 만들었다고. 문재인은 성인이 아니야.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왜 비판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공직자인데 재난지원금 주라 소리도 못했어.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 지지율이 뭐야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문재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기괴한 현상이죠 이게. 그로테스크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재인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실드를 칠 수가 있냔 말이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치기 된다고. 지금 이 판국에 어려운 판국에 몰빵론 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없는 애들이 주둥아리 나불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력의 배신,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권력의 배신. 이 마이크 포터 교수는
44년생인데 지금 뭐 은퇴했는데도 아직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Five Forces 모델이라는 그 전략을 분석하는 건데 그 What is Strategy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뭐 아주 우습게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델을 정치에다가 갖다 넣어서 아마 아마존 베스트셀러,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간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거네. 제가 그냥 요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주요 경쟁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못했지만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복점 구조를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들이 복점 구조는 양당 체제죠. 복점 구조죠. 그 독점 구조가 아니라 복점 구조를 확고히 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복점 구조 아래서 그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최적화하면서 건강한 경쟁의 힘,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힘을 파괴했다. 책임을 규명하지 않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없어.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이낙연이 노영민이 이런 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있나? 없잖아. 근데 거기다 뭘 더 표를 주냐고 거기다가. 패러다임 전환 이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가 없는 이렇게 밤낮 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전환의 시대에는.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야 큰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익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공익에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노이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 책이야. 이 책. 이 책을 잘 읽으면 그런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비전이 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하는 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나 멋들어진 사람, 그럴듯한 사람 데려다 놓고 잘하라고 맨날 지지율 올리려고 지랄 발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 조직에 생명을, 영혼을, 조건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일꾼으로 쓰자 이랬던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재명을 어떻게 알아? 이재명은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잖아. 해온 일이. 이 기괴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 다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그로테스크한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재인이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왜 이렇게 이런 온 국민이 이 고난의 행군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거는 그냥 잠정적으로 제가 해석한 거고요. 앞으로 더 해석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고요.